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롱드 차이나 저는 호스트 김정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의 학부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이제 저희 전공은 문화인류학이었습니다. 원화, 른웨이슈에 민족학이라고도 했죠. 민주슈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전공이었고 저희는 이제 민족학과 사회학부라고 하는 곳에서 속해 있었는데 한국도 사실 문화인류학과가 많지가 않죠. 사회학과가 좀 더 많은 걸로 아닌가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의 전공은 문화인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민족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특이하니까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어서 그쪽 관련돼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학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사실 저희 중문과 선배님들 중에서 그런 중국 소수민족이나 그쪽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만약에 그쪽을 연구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전문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법을 대학원 때는 공부를 했고요. 아무튼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에 학점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총 149학점이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149학점에 이제 논문 학점이 5학점이고요. 저희는 인류학과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라는 걸 꼭 해요. 그래서 한 지역을 가서 지역조사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조사, 현지답사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소수민족들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그런 현지인들과 직접 문화체험을 하는 걸 한 3주 정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런 사회보고서 이런 걸 제출합니다. 그게 2학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총 149학점에서 7학점을 빼면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142학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142학점 다 소화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한 47학점 정도 해야 되고 한 학기에는 23학점에서 24학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학기에 23학점을 소화를 하려면 저 어떤 때는 여기는 아침 8시부터 시작이에요, 수업이. 한국도 그런가요? 아무튼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업 들은 적도 한 번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한국도 그렇죠.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이제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专비라고 하고요. 이제 专业 할 때 그 전공할 때 그 专이고 专비 전공 필수, 그 비 할 때는 필수 할 때 그必须 할 때 그 비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은 专选 그래서 选 하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专选이라고 하고요. 공통 필수, 공통 선택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公选, 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한국은 이 교양 과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교양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비라고 하죠. 그 교양 필수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컴퓨터, 체육,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외국어 이런 게 들어가요. 그 교양 필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게 필수였어요, 체육이. 안녕? 너 왜? 그래서 저희 태극권 배웠어요, 저. 옛날에 그 태극권 선생님이랑 제가 또 친해져가지고 되게 막 연락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똑똑한 학교 다니고 태극권으로 대학교를 갔었나? 아무튼 그 체육 전공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체육 시간에 태극권도 배웠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모르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A, B, C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F 맞으면은 꽈락 다시 시험 봐야 되고 이런데 중국에서는 100점 만점이었고요. 60점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도 60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 건 꽈락을 했던 과목이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희 학과에 피바람이 불어서 컴퓨터를 다들 엄청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 정도 이상은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저였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84.4점, 아니 81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적이랑 다시 시험을 보면 떨어져서 다시 봤다는 게 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성적이랑 종시우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험 봐서 점수 나온 것까지 나왔는데 그 전에 53.3점을 맞은 거예요. 좀 충격적인 점수잖아요. 다시 시험 봐서 81점을 맞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외국어를 한국어를 들어갈까? 이제 잠깐 고민을 했다가 치사하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룸메이트가 일본 친구였어가지고 일본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배우고 한자는 초반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한자에 대한 약간 거부감? 비슷한 게 이제 아무래도 있으니까 뒤에 가면서부터 이제 한자를 읽게끔 나오고 하는데 중국은 그냥 기초 시작할 때부터 한자가 등장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자가 등장을 해야 더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코어로 제가 일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어를 공통 교양 필수죠. 네, 교양 필수로 일본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교양 필수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 있잖아요. 공산당주의 이런 거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은 그건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은 마르크스주의는 안 들어도 돼요. 그 공산당주의인가 뭐 아무튼 그건 안 들어도 되고 그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했던 게 체육 있었던 거, 컴퓨터가 교양 필수였던 거, 그리고 외국어가 교양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이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를 한국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 동생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아무래도 전공이 좀 특이한 전공이잖아요.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이제 흔하진 않으니까 그 현장 답사 갔었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소수민족 지역에서 3주 동안 있었던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조기 졸업을 해야 됐었던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빵! 인사하자. 오늘은 이렇게 호빵이랑 같이 또 대학교 때 있었던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호빵이가 옆에 있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말이 잘 안 나와요. 에이, 핑계야. 내가 핑계된 거야, 호빵아.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빵 인사하자. 안녕. 아이 싫다. 그치? 여러분 안녕. 끼우.